안녕하세요, 볼리TV 선욱입니다. 토트넘이 콘테 감독을 경질하고 스텔링이 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했죠.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준급 매물은 많지만 토트넘이 데리고 올 수 있는 또는 토트넘에 오려고 하는 감독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현지 매체죠, 디 애슬레틱이 꼽은 현재 감독을 맡고 있지 않거나 곧 새로운 팀을 찾아 떠날 것으로 보이는 특급 감독들의 리스트입니다. 쟁쟁하죠. 뭐 이 중 한 분만 모셔와도 뭐 콘테 감독 떠난 거 전혀 뭐 아쉽지 않을 만한 그런 이름들인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토트넘에서 잘린 경험이 있는 감독들만 무려 3분이나 계시네요. 사실 그러니까 팀의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리스트입니다. 저 정도의 감독님들 사실 한 분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최근 뭐 몇 년 동안 저 중에 3분이 토트넘을 맡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컵을 하나도 못 들었다는 거는 좀 뼈아픈 부분이죠. 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차기 감독 선임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토트넘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이 더디고 빡빡해 보이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왜 그런지를 좀 알아볼 텐데요. 첫째, 클럽의 플랜이 불명확합니다.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 선임 당시만 해도 롱텀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시간을 좀 두면서 좀 팀을 끌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팀이었어요. 젊은 선수들을 대거 등용을 했고요. 감독 역시 큰 클럽에서 검증된 사람이 아니라 사우스햄튼에서 막 떠오르고 있던 젊은 포체티노를 데리고 왔었죠. 그때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팀의 주축으로 이제 막 떠오르고 이제 막 경험을 쌓기 시작한 선수들이 결국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끌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보면 이게 딱 롱텀까지도 아닙니다. 몇 년 사이에 이뤄진 일이니까. 아무튼 이 체제로 상당히 좀 큰 성과를 냈었는데, 챔스 준우승 이후에 그 뒤에 포체티노 감독도 약간 좀 목표의식을 잃은 듯한 분위기가 있었고, 또 레비 회장의 어떤 주도권 속에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 영입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질 않았었고, 감독에게도 마땅한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된 뒤에는 확실하게 윈나우 전략으로 팀이 좀 그 뒤에 어떤 방향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윈나우, 지금 이 팀으로 어떻게든 우승을 하겠다. 그래서 데리고 온 게 무리뉴 감독, 또 콘테 감독, 이렇게 우승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또 선수 영입에서는 그만한 지원을 또 못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윈나우 전략에도 불구하고 또 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됐죠. 그러니까 돈을 안 쓴 건 아닌데 굉장히 애매한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감독들 데리고 오는 거 보면 윈나우인데,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거 보면 다시 팔 때 돈을 좀 받아야 되니까 아직 검증이 덜 됐지만 어린 이런 선수들 위주로 많이 좀 데리고 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성공 사례가 좀 많이 나오질 않으면서 팀이 많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좀 됐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확실하게 이걸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 결국 윈나우 전략이 명성 있는 감독들과 함께 하면서도 성공을 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은 예컨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아스날이나 뉴캐슬처럼 경력이 당장 화려한 감독들보다, 우승컵을 많이 들어본 감독들보다 구단의 플랜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젊고 기본이 확실한 지도자들 쪽으로 좀 선회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롱텀 전략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게 해왔던 아스날과 뉴캐슬이 지금 아르테타, 또 에디 하우, 요 두 분 영입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테나 감독을 데리고 온 메뉴도 그렇죠. 당장 어떻게 매 시즌 우승 경쟁을 하는 이것도 좋지만 좀 더 길게 보면서 테나 감독 체제에서 팀의 체질 개선도 하고 젊은 선수들도 많이 중용을 해서 좀 길게 다시 명문팀의 아우라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토트넘 역시 지금 그 부분에 집중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정해놓고 가야 거기에 맞는 감독도 오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선수 영입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무튼 요 부분이 좀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수뇌부의 역량 부족도 문제입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해 왔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내보내고 무리뉴 감독 데려올 때 정도를 제외하면 그때는 거의 휴직이 없이 바로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때 제외하면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고, 특히 무리뉴 감독 자르고 후임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무려 72일을 허비했죠. 그러고서도 원하는 감독 선임에 실패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까이고
놓치고 결국 시즌 개막 임박해서 선임했던 게 당시 거의 뭐 10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누누 산투 감독이었고요. 그 결과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역대급으로 존재감이 없이 있다가 잘렸어요. 짧은 기간에. 그리고 또 시즌 도중에 감독 선임하는 사태가 이제 반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감독들이 이 팀에 오기를 꺼려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레비 회장이라고 봐요. 이렇게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는 표현은 좀 미안합니다만 시즌 도중에 자르고 시즌 도중에 선임을 해서 새 감독이 왔을 때 뭔가 좀 믿고 확실하게 좀 길게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안심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유벤투스 단장 출신의 파라티치가 왔을 때 다들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감독 바꾸는 과정에서도 파라티치의 역량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정작 파라티치 단장은 팀에 가장 자신이 필요한 이 시점에 지금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유벤투스 시절 그 비리로 이탈리아 축구협회에서 30개월 징계가 받았죠. 이게 이제 피파 유권 해석에 따라서 전 세계로 효력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단장직을 지금 수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티치 단장의 이제 항소가 4월 19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토트넘 수뇌부가 감독 선임 작업을 매끈하게 진행할 거라는 기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좀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토트넘의 감독 선임이 쉽지 않은 경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올여름 새 감독이 필요한 팀들이 빅클럽만 따져도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쟁쟁한 팀들하고 감독 선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뭐 시메오네 감독하고 결별할 거라는 얘기가 좀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쟁쟁한 팀들도 다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팀들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뭐 팀 새롭게 직장을 구할 만한 감독들 역시 선택지가 많다는 거죠. 굳이 지금 서둘러서 토트넘이랑 사인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애슬레틱이 이런 상황을 두고 회전목마, 그러니까 메리고라운드라는 표현을 제목에 쓰면서 특집 기사까지 이렇게 낼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명장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팀을 지금 바꾸는 대규모 이동의 계절이 지금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보폭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럴 때 좀 빨리 움직여야 되고 좀 과감하게 질러야 되는데 레비 회장 스타일이 또 좀 신중한 스타일이니까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지금 또 첼시가 포터 감독 자르면서 감독직이 지금 빈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벌 구단주, 런던이라는 연고지, 또 글로벌한 팬베이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해도 현지 분석들은 대부분의 감독들이 토트넘보다는 첼시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나겔스만 감독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감독이잖아요. 토트넘도 1순위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나겔스만이 이미 토트넘을 거절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레알 마드리드나 파리 생제르맹 접촉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면접이나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첼시도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나겔스만 영입 전에 뛰어들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첼시가 올 시즌 끝날 때까지 맡아줄 임시 감독으로 프랭크 램파드 전 첼시 에버튼 감독이자 첼시 레전드 선수 출신인 프랭크 램파드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좀 앉힐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대행을 맡고 있는 살트로 코치가 너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램파드 감독한테는 좀 굴욕이지 않나 싶긴 한데 왜냐하면 자기도 프리미어리그 감독했던 사람인데 첼시를 감독했던 사람인데 땜빵하러 지금 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쾌히 받아들일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었던 루이스 엔리케가 이미 런던에 도착을 해서 첼시하고 면접을 진행을 한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 나겔스만 감독 역시 지금 계속 논의를 하는 중인데 다음 주 중에 만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첼시하고 포체티노 감독은 뭐 토트넘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아직 뭐 제한이 없다고 하고 브라이튼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데 제르비 감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첼시 토트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브라이튼에 남겠다고 선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토트넘이 가장 유력한 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포체티노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 뭐 적응도 필요 없고 사실 좀 아직도 첼시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아직 콜이 안 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본인도 토트넘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게다가 현재에서는 좀 레알 마드리드 자리 비는 걸 좀 노리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안첼로티 감독이 지금 올 시즌 끝나면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뭐 브라질 대표팀 감독 부임 썰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브라질에서 원하는데 안첼로티 감독에서는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오퍼를 하진 않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무튼 누가 됐든 지금 순유급 감독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빨리 서둘러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략을 확실하게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윈나우 전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은 정말 2년 3년 또 케인도 떠날 수 있고 뭐 손흥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좀 더 긴 미래를 보고 의욕적인 젊은 감독을 데리고 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선택은 아니지 않나. 아무튼 굉장히 좀 토트넘 계속된 감독 시즌 중 경질, 좀 팀이 참 어수선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계속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